동양 철학의 위대한 거장 맹자. 그의 심오한 사상은 중국 역사와 동아시아 문명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기원전 372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289년경에 사망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는 전국시대의 추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힙니다. 맹자는 특히 인의 사상을 강조했으며 백성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민본주의적 관점에서 왕도,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요 사상과 철학은 그의 이름이 붙은 저서 맹자에 상세히 기록되어 전해집니다. 맹자의 학문적 계보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제자이거나 또는 자사의 제자인 악정자의 제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맹자의 사상이 공자의 학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그는 유학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더욱 심화시키고 체계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맹자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여러 제후국을 유세하며 자신의 왕도, 정치를 설파했습니다. 그는 양해왕, 제선왕 등 당대의 여러 군주들을 만나 자신의 이상을 제시했지만 당시 군주들은 대부분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하려는 패도 정치를 선호했기 때문에 맹자의 사상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켜나갔습니다. 맹자 사상의 핵심은 바로 인의입니다. 맹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4가지 선한 마음, 즉 사단을 강조했습니다. 사단은 타인의 불행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인 측은지심,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인 수호지심, 겸손하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인 사양지심,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인 시비지심을 말합니다. 맹자는 이 4가지 마음이 각각인 의, 지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인간은 날 때부터 이러한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그의 성선설의 핵심입니다. 성선설은 맹자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인간의 도덕적 잠재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맹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래적인 선한 마음을 잘 보존하고 꾸준히 확충해 나간다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맹자는 또한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자 주체임을 역설하며 민본주의 사상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그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통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도 정치의 핵심입니다. 왕도 정치는 덕치주의에 기반하여 덕으로서 백성을 감화시키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무력과 강압으로 백성을 억압하는 패도 정치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맹자는 오직 왕도 정치만이 진정으로 천하를 얻고 백성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군주가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나라는 안정될 수 없으며 백성이 불행하면 결국 군주 자신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이념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맹자는 나아가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만약 군주가 도덕을 잃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다면 백성들은 그러한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맹자는 군주의 권위가 하늘에서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임과 지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천명사상을 통해 군주의 통치 정당성을 백성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따라서 군주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백성이 군주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찬탈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따른 정당한 혁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맹자의 사상은 후대의 동아시아 역사에서 많은 민중봉기와 왕조 교체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으며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 사상의 중요한 초기 형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맹자는 개인의 수양과 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특히 대장부의 기계를 강조했습니다. 대장부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 즉 부동심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이 부동심은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와 깊이 연관됩니다. 호연지기는 천지에 가득 찬 웅장하고 올바른 기운을 의미하며 대장부는 이러한 호연지기를 길러내면을 충만하게 하고 어떠한 유혹이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큰 뜻을 펼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과 도덕적 용기는 맹자 사상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맹자는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를 내면의 수양과 도덕적 완성에 두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지식의 축적보다 인간 본연의 선한 마음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덕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맹자는 배움의 목적이 고매한 덕을 배우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이론적인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도덕적인 삶을 구현하고 인의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맹자에게 학문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인간 본성을 회복하고 자아를 완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맹자의 사상은 후대의 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송나라 시대의 주의에 의해 집대성된 신유학에서 맹자의 사상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주의는 맹자의 성선설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자신의 철학체계에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맹자는 공자와 함께 유학의 정통계보를 잇는 중요한 인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맹자의 사상은 단순히 중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널리 전파되어 각국의 사상가들과 정치인들에게 깊은 영감과 영향을 주었으며 각 지역의 문화와 철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맹자의 사상이 담긴 저서 맹자는 총 11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편은 맹자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그가 만난 여러 제후국의 군주들과 논변을 벌이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화법을 능숙하게 구사했으며 청중들이 자신의 사상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비유와 우화를 자주 활용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언변과 예리한 통찰력은 맹자를 단순한 철학서가 아닌 문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닌 고전으로 만들었습니다. 맹자는 유가 경전 중 하나로 분류되며 오경과 사서 중 사서에 속하여 유학의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맹자의 사상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며 유효성을 지닙니다. 그가 강조한 민본주의와 성선설은 오늘날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이념과 맞닿아 있으며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백성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맹자의 긍정적인 믿음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의 선한 의지를 믿고 존중하며 그 잠재력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맹자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빛을 발하고 있으며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귀중한 이정표가 됩니다. 맹자는 평생 동안 자신의 이상을 현실 정치에 구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비록 당대에는 그의 원대한 뜻이 완전히 펼쳐지지 못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의 사상은 사라지지 않고 후대의 국권이 계승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인류의 중요한 정신적 유산으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맹자는 공자와 더불어 유학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사상은 동양 철학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자의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인간 본연의 존엄성과 가치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으며 개인의 수양과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맹자의 사상은 공자의 인사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자가 인을 주로 개별적인 도덕적 실천과 행위의 규범으로 강조했다면 맹자는 인의 근거를 인간 본연의 선한 마음, 즉 성선설에서 찾았습니다.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도덕적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이러한 본성이 모든 도덕적 행위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맹자의 이러한 철학은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 존재임을 깨닫고 그 안에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이었습니다. 맹자의 정치 철학은 이상주의적인 면모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고서는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맹자는 군주에게 백성들에게 항상, 즉 안정된 생업과 생활 기반을 제공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만 백성들이 항심, 즉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도덕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사회 전체가 안정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맹자의 이러한 사상은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고려한 통치 철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가 지배하던 전국시대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 제후국 간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맹자는 이러한 비극과 사회적 병폐를 종식시키고자 자신의 사상을 통해 평화를 모색했습니다. 그는 군주들이 사적인 탐욕과 권력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맹자는 이러한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은 때로는 고난과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정신과 신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남아있습니다. 맹자는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에도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을 넘어 제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맹자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제자들의 사고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주로 대화와 문답을 통해 제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했으며 때로는 비유와 우화를 사용하여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맹자의 이러한 교육 방식은 오늘날의 소크라테스식 문답법과도 유사한 점이 많으며 현대 교육에도 여전히 많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맹자는 또한 적극적으로 논쟁에 참여하며 자신의 사상을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당대 유행하던 여러 사상가들과 활발하게 토론하고 논변을 벌였습니다. 묵가, 법가 등 다른 학파의 대표적인 사상가들과도 거리낌 없이 만나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맹자는 탁월한 논리력과 날카로운 언변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그의 논변은 그의 저서 맹자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백성들에게 이로운 길을 모색하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맹자의 깊은 고민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논쟁은 사상적 발전과 학문적 성숙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맹자는 진정한 군주란 사소한 이익이나 개인적인 욕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군주가 넓은 시야와 큰 뜻을 품고 개인의 안위를 넘어 천하의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만약 군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결국 백성들은 고통받게 되고 나라는 혼란에 빠져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맹자는 군주의 덕성과 통치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명확하고 높은 수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동양 정치 철학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국가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의 본질을 되새기게 합니다. 맹자의 사상은 개인의 내면적 수양과 사회의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이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야만 비로소 사회 전체가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사회 시스템과 군주의 통치 방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으로 살고자 노력해도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맹자는 개인과 사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인간과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개인의 도덕적 완성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깊이 있는 노력이었습니다. 이는 유학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맹자의 언어는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힘과 깊은 울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현은 때로는 직설적으로 핵심을 꿰뚫었으며 때로는 우회적인 비유와 섬세한 묘사를 통해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맹자는 단순히 철학적 내용을 담은 책이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가치를 지닌 고전으로 평가받습니다. 맹자의 글은 읽는 이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삶의 중요한 교훈을 선사합니다. 그의 탁월한 언어 구사 능력은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맹자의 삶은 이상을 추구하는 지식인으로서 때로는 고독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심오한 사상은 당대에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인의와 왕도 정치를 외치며 세상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비록 생전에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펼치지 못했지만 그의 불굴의 정신과 굳건한 신념은
후대에 길이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맹자는 자신의 이상을 위해 묵묵히 나아간 진정한 대장부였으며 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맹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대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자연의 순리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삶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임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동양 철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서양의 인간 중심적 사고와는 다른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맹자는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며 조화롭게 공존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는 오늘날 환경 문제에 직면한 현대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맹자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와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도덕성 회복, 공동체의 가치 존중, 그리고 지도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 이 모든 중요한 가치들은 맹자의 심오한 가르침 속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맹자의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통해 더 나은 개인으로 성장하고 더 나은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맹자는 단순한 과거의 철학자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과 사회에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영원한 스승이자 지침서입니다. 그의 사상은 앞으로도 인류의 정신적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